어린 나이에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샤오핑은 큰아버지 집에서 오빠와 함께 유년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없는 살림에 자신들의 자녀들도 키워야 했던 큰아버지는 샤오핑이 어느 정도 성장만 하면 바로 혼인을 시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덧 그녀의 나이가 26세가 되었고 주위에서 샤오핑이 혼인하기 좋은 나이라며 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야 결혼지참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부추겼습니다. 중국은 남아를 선호하는 나라라서 여성의 나이가 많으면 출산을 할 수 없어 가장 인기가 없었으며 너무 어리면 이혼율이 높아 25세에서 30세 미만의 미혼 여성을 가장 결혼하기 좋은 연령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샤오핑이 살고 있는 후난성의 한 마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중매쟁이들이 찾아왔고 큰아버지는 이제 때가 되었다며 샤오핑을 시집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년 넘게 키워준 정과 그동안 들어간 금전적인 비용을 생각한다면 조카를 시집 보내고 결혼지참금을 자신이 받아가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남아 선호사상으로 시골 같은 경우에는 남자 6명에서 7명의 여자가 1명 있을 정도로 심각해 선을 보겠다는 여자가 나오면 놓칠까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결혼식을 올리는 게 유행일 정도였습니다. 몸값이 금값인 여성은 중매쟁이나 남자 측에서 궁합도 보지 않고 데려가기 때문에 샤오핑은 수십 명의 남성들 중 마음에 드는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버지와 중매쟁이는 그녀의 사랑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중매쟁이는 돈 많이 주겠다는 남자 측에게 수수료만 많이 챙기면 되었고 큰아버지는 결혼 지참금만 많이 준다는 남성이 나타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중매쟁이는 큰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돈 많고 수수료를 많이 줄 남편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드디어 중매쟁이는 조건에 맞는 남자를 구했다며 큰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상대 남성은 서류 접수 중인 남성들보다 훨씬 많은 결혼 지참금을 줄 수 있다고 했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이라면 흠일 수도 있는 조건이 있는데 남성의 나이가 신부보다 30살 많은 올해 56세인 노총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랑의 나이는 큰아버지보다 많았지만 그것만 제외한다면 결혼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샤오핑을 혼인시키며 결혼 지참금으로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을 받아 흐뭇해했습니다.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1년이 넘어가고 있었고 샤오핑은 남편과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시름시름 앓더니 뼈밖에 남지 않은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만 있었고 죄체한 몰골로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몸 상태가 심각해지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병원으로 갔고 검사 결과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암에 걸려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30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며 1년여 동안 정말 악착같이 살고 있던 그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샤오핑은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병간호했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1년 만에 남편을 떠나보낸 샤오핑은 남편 집에서 시부모와 어색한 동거를 해야만 했고 아들이 없는 집에 며느리만 살고 있는 게 보기 싫었던 시부모는 항상 그녀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며느리를 잘못 얻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 장을 보러 가거나 시내에 일이 있어 나가기라도 하는 날에는 주민들은 어김없이 그녀를 험담했는데 그것은 바로
거푸였습니다. 중국어로 거푸는 남편을 잡아먹는 아내라는 뜻으로 어떤 남자가 되었든 저 여자와 결혼한다면 그 남자도 죽었을 것이다 라는 뜻이 담긴 단어입니다. 샤오핑은 집 밖을 나갈 때면 자신을 거푸라며 수군대는 주민들 때문에 항상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이런 생활을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가 이 집에서 나가는 방법은 시부모와의 자연스러운 갈등을 만들어 그들을 자극하면 아마도 집에서 나가라고 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혼이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아들이 사망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재혼한다고 하면 좋아할 부모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샤오핑은 시부모에게 재혼하겠다고 말했고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샤오핑이 결혼한다는 소문을 듣자 그럼 그렇지 거푸가 그 집에 눌러 앉을 리가 있나 또 다른 남자를 찾아 나가겠지 라며 비난했습니다. 사망한 첫 번째 남편 시부모와의 합의하에 집에서 나온 샤오핑은 다시 중매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중매쟁이는 그녀가 이제 나이가 27살밖에 안 되었고 아이도 없으니 아주 비싼 값에 시집 갈 수 있겠다며 결혼할 상대 남자를 최대한 빨리 알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중매쟁이의 연락을 받고 사무실을 방문한 샤오핑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성과 지난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상대 남성은 그런 것이 무슨 흠이 될 수 있냐며 자신과 결혼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라며 샤오핑에게는 잘못이 없으니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2011년 두 사람은 한 번 만나보고 결혼에 성공했고 샤오핑은 첫 번째 남편의 상처로 두 번째 남편에게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신혼 6개월 만에 남편은 급사해버렸고 두 번째 남편 시부모는 아무래도 며느리의 행동이 수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우연인지 사고인지 모를 남편의 죽음으로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까지 받게 된 그녀는 무혐의로 풀려났고 결혼 6개월 만에 아들을 잃게 된 두 번째 남편의 부모는 단 하루도 며느리와 같이 있기 싫다며 당장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혼자의 몸이 되었습니다. 일 년 뒤 샤오핑은 세 번째 결혼을 결심합니다. 상대 남성은 두 번째 남편이 살던 집 건너편 마을의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빨리 세 번째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매쟁이는 샤오핑의 나이가 아직 28살에 불과하고 아이가 없다는 조건을 내세워 초혼이나 마찬가지라며 수많은 농촌 총각들에게 어필해 비교적 빨리 세 번째 결혼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샤오핑은 결혼 전 세 번째 남편에게 자신이 건너편 집 남자와 살다가 자신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혹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냐며 물었으나 세 번째 남편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남편과 결혼한 샤오핑은 이번 남편과는 별다른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샤오핑이 아이를 임신하자 시부모들은 드디어 대를 이을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역시 며느리를 잘 얻어 복이 들어와 저렇게 귀한 손자가 생긴 것 아니냐며 그 전에 사망했던 남자들이 문제가 있었지 며느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샤오핑이 임신하고 몇 달 뒤 세 번째 남편이 시름시름 앓더니
지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임신한 아내의 아이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사망해버렸습니다. 샤오핑이 아들을 출산하고 얼마 후 시부모는 경찰에 신고해 그녀의 행적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의심만 갈 뿐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한 경찰은 그녀를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그녀는 또다시 남편 잡아먹는 며느리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수모를 견디지 못한 그녀는 아들을 놓고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샤오핑은 세 번째 남편 집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네 번째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네 번째 남편은 첫 번째 남편의 옆집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20대의 나이였고, 비록 아이가 하나 있으나 전 남편의 부모가 양육을 하고 있어 결혼 생활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결혼이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가치는 높았습니다. 샤오핑은 네 번째 남편과 아무런 문제 없이 3년여의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행복도 네 번째 남편의 행복도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번째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추락사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샤오핑은 그동안 결혼 경험으로 최대한 빨리 네 번째 남편 집에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댁 부모도 더 이상 같이 지내고 싶지 않다며 갈 길 가서 부디 행복하게 살라며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그녀의 나이도 30을 넘어가고 있었는데, 샤오핑은 어느덧 30대의 나이가 되었지만 중매쟁이 사이에서는 여전히 인기가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중국 농촌에는 아직도 장가 못 간 노총각이 많았고, 여자가 이혼을 했던, 3번 이혼을 했던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5번째 남자의 조건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이를 하나 낳아줄 수 있냐는 조건이었습니다. 조건을 수락한 샤오핑은 선을 보자마자 5번째 남자와 결혼했고 아이를 하나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5번째 남편은 샤오핑이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갑자기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샤오핑은 5번째 남편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바로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6번째 남편은 아센이라는 남성이었는데, 그녀는 5번째 남편의 뒷집으로 시집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샤오핑은 이 마을에서만 6명의 노총각들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의 시부모는 길 건너집에 살고 있고, 두 번째 남편은 뒷동네, 세 번째 남편은 그의 앞집, 네 번째, 5번째, 6번째는 앞집, 옆집, 뒷집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샤오핑의 시부모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남성들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중국 농촌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남아 선호사상으로 미혼 여성 1명에 미혼 남성 7명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해 그녀가 아니면 평생 죽을 때까지 장가를 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결혼 못하고 노인이 된 농촌 총각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샤오핑이 이를 보러 마을로 갈 때면 항상 전 남편들 가족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녀는 그때마다 싸움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여나 지나치다 자신과 눈이 마주치면 둘 중 하나는 죽을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가 하면 얼마 못 가 전 남편 따라 저 세상으로 갈 거라며 악담하는 가족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상한 6번째 남편 덕에 지난 과거는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그녀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번째 남편의 인생도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 아센은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덤프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아센은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이미 현장에서 사망한 그를 병원 측에서도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아센의 가족은 샤오핑이 남편을 죽였다며 응급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장례식에서 커플하며 쫓겨난 그녀는 남편의 임종도 보지 못한 채 길거리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시댁 부모와 가족은 샤오핑에게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죽였다며 통곡했고, 그날 오후 샤오핑은 쫓겨났습니다. 얼마 후 아센의 남동생이 샤오핑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사망보험금 한화 1억 5천만 원이 그녀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센의 가족은 그녀 앞으로 엄청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인들을 동원해 샤오핑이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집안에 들어온 가족들은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아센의 남동생은 형의 보험금을 모두 가져간 샤오핑에게 어떻게 그렇게 못 뛸 수가 있냐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이 나왔으면 가족이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지.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수익자를 아내 앞으로 해놨다고 해서 그 많은 돈을 모두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냐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교통사고지. 그동안 6명의 남성들과 살다가 모두 사망한 걸 보면 당신이 악마가 씌어있다는 말인데 형을 죽여놓고 가족에게는 한 푼도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냐며 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샤오핑은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돈은 이미 다 써버린 상태였고 몇 푼 남아있지 않아 누구에게 나눠주고 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그 많은 돈을 이 짧은 시간에 모두 써버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라며 출처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병원비며 장례비로 지출된 영수증을 바닥에 늘어놓았습니다. 영수증을 보여주며 돈이 없으니 보험금을 나누어 줄 수 없다고 하자 분이 풀리지 않은 남동생은 형수가 형을 살해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샤오핑도 가족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보험금을 내놓으라는 가족과 다 써버리고 없다는 샤오핑의 의견이 엇갈리며 법정에선 재판이 시작되었고 샤오핑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치료비며 병원비, 장례비용 등 지출한 영수증을 판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센의 가족은 절대로 그녀를 믿을 수 없다며 숨겨놓은 돈을 내놓으라고 했고 샤오핑은 그렇다면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내놓을 테니 아들 양육권을 자신에게 달라며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아센의 가족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제안이라며 단칼에 거절했고 그녀는 양육권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1년 8월 샤오핑과 아센의 가족의 재판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 이전에 사망한 5남편의 보험금 모두 그녀가 가져갔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샤오핑이 받아간 남편의 보험금에 대한 행방을 묻는 사람이 없어 넘어갔지만 6번째 남편이 사망하면서 가족들이 들고 일어나 이전 사건까지 화제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6번 결혼했던 남편들이 모두 사망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살인지 아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며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길리태미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 보세요. 길리태미였습니다.